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현석 회계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요. 그때 영상을 좀 더 업데이트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2020년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2020년 소득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 업데이트된 내용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자, 우선 기본 개념을 먼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내가 이 업무용 승용차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감가상각비부터 시작해서 리스나 렌탈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그리고 기타, 통행료 같은, 주차비 같은 기타 모든 비용들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이 모든 비용들이 일단 송금으로, 비용으로,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게 1,500만원까지는 업무 사용으로 인정해주고 1,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상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1차 세무조정의 기본 내용인데요. 이게 2019년도까지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개정된 법에 의해서는 1,500만원까지 경비 인정해주겠다. 운행일지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좀 완화시켜 준 겁니다. 요건 이따가 2020년 개정된 세법 내용을 갖고 또 말씀드릴게요. 2차 세무조정이 바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인데요.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내가 그 할부로 취득했을 때는 이 감가상각비를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요. 그 80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80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데 어떤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한도 800만원보다 적게 발생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그 800만원 미달의 금액만큼은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되는데요.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이 금액들 5년 끝나고 나서 이 금액들은 계속 비용 처리 안 된 금액들은 모아두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800만원씩 경비 처리가 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소득에 계신 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차량을 취득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기간이 길긴 하지만 취득한 차량에 대해선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고 비용 처리가 안 된 금액도 결국엔 나중에는 처분할 때 800만원씩 비용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리스와 렌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 렌탈은 감가상각비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개념으로 세법상 한도인 800만원이 넘냐 안 넘느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요. 리스의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 빼고 자동차세 빼고 수선유지비 뺀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하고요. 렌탈의 경우에는 렌탈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없지만 이 정도만큼은 감가상각비라고 보고 세무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할부로 취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800만원을 한도로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면서 어떤 특정한 연도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한도인 800만원보다 적게 발생했을 경우 그 적게 발생한 800만원 미달액만큼은 또 비용 처리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 세무조정이 되고요. 얘는 처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 종료되면 리스 기간, 렌탈 기간이 끝나고 나서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씩 비용 처리가 됩니다. 즉 내가 지출한 리스료, 렌탈료도요 리스가 끝나고 나서 결국에는 800만원씩 비용 처리가 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이번에는 2020년 개정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법인 공통으로 적용되는 개정 규정은요,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좀 완화됐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1,000만 원까지는 일지를 안 써도 비용 처리를 해줬고, 이제 이게 좀 완화돼서 1,500만 원까지 일지를 안 써도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 뭐 그렇게 바뀌었고요. 감가상각비 상당액 2월 공제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10년째 결국 다 비용 처리로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을 초과한 그 금액들은 모아놨다가 끝나고 나서 9년까지는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됐고, 리스가 끝나고 10년째 되는 해에는 전액 비용 처리를 인정해 줬는데요. 이게 개정이 돼서 10년 뒤에도 800만 원씩만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털어버릴 수 있는 비용 그 기간이 최장 10년이었는데 10년을 더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할부로 취득했을 때 처분 손실도 처분 후 1년에서 9년 동안은 800만 원씩 그 처분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해 줬는데, 그리고 처분 후 10년이 되는 해에는 전액 비용으로 털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그 개정이 돼서 800만 원씩 비용으로 인정해 주되 10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800만 원씩 비용을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건 아닌데, 그 비용으로 털어버릴 수 있는 기간이 과거에는 10년이었는데 최장 10년이었는데 10년 이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2021년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지금 당장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종 사업자 분들은 내가 보유한 승용차가 여러 대 있을 경우 그 한 대는 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그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이걸 가입 안 하면 내가 실제로 업무 승용차 관련 비용 중 50%만 비용을 인정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제가 처음에 올린 영상과 지금 올린 영상을 함께 좀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결론은 이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0년 내에 비용으로 털어버릴 수 있다 라는 얘기는 이제 2019년도까지만 가능한 이야기고요. 이제 2020년부터는 그러니까 비용 처리가 인정되되 그 10년 안에 털 수 있었던 비용이 10년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